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제 선후배 변리사님들 앞에서 요 강의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주로 업무적으로 다루던 분야가 뭐 BM 특허하고 소프트웨어 특허 쪽이어서 뭐 이쪽 분야에 이제 강의를 좀 요청을 받고요. 예,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 전공 분야의 변리사님들이 다 이제 참석을 하셨을 텐데요. 뭐 이 분야에서 업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, 뭐 그렇지 않고 다른 전공 분야다라고 하시면은 뭐 전혀 업무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전기 전자 분야가 아니신 비전공자 분들이 실무적으로 BM 특허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뭐 전기전자를 전공을 해서 초기에 이제 뭐 제가 2004년부터 이제 변리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. 뭐 이제 대기업 사건들 뭐 이제 당시에 삼성전자 사건을 이제 주로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인커밍사에 가서 이제 뭐 해외 사건들을 좀 했었죠. 예. 한 3, 4년 차까지도 이 BM 특허에 대해서 제가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차쯤 됐을 때 개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BM 사건을 제가 수임을 하게 된 거예요. 예. 그래서 BM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업무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. 예.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하고서 이게 좀 자신이 없으니까 이 BM 쪽으로 당시에 좀 잘 하셨던 파트너 변리사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께 좀 검수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첨삭이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실은 이 분야 자체는 뭐 전기전자 분야의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일반적인 특허 명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 나름의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 노하우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 BM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등록이 상당히 죄송합니다. 어렵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. 근데 제가 실제 실무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보면은 그 말 맞습니다. 예. 일반적으로 이 BM 발명에 대한 그 심사관들의 어떤 기본 성향 자체가 심사관님 면담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해보면은 이 BM 발명에 대해서 뭐 넓은 권리 범위의 특허를 준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참신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뭐 정말 전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도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심사관님들하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BM 발명은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파급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독점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독점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시켜서 그 독점의 영향력을 제한시켜서 등록을 시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서비스 시나리오 자체의 발명으로서의 창작성을 높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가 아무리 참신하다 하더라도 뭐 그거 그냥 인간의 사고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태도를 좀 갖고 계세요. 예.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BM 특허는 그 성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구현 기술과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심사 지침서의 태도도 그렇고 신규 진보성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구현 기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의 참신성에 대한 인정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BM 특허의 특성상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초기 기업들이 또는 개인 발명자 이런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특허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등록을 받았을 때 이제 대외적 광고를 대단히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경쟁사라든지 이런 관계인들이 특허청에 이제 민원이죠. 민원을 상당히 많이 넣는다라고 그래요. 뭐 어떻게 이거에 뭐 특허가 나왔느냐, 뭐 이런 식의 민원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건을 심사했던 그 특허 결정을 내린 심사관은 관련 리포팅을 또 내부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허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확실한 어떤 권리 범위의 제한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으면 특허를 잘 주지 않는 그런 분야가 바로 BM 분야인 것은 분명합니다. 예. 그래서 실은 BM 특허 사건을 제가 많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 등록 과정에서 이제 뭐 수월하게 등록을 받았었던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. 예, 대부분 다 심사관 면담을 거쳐서 권리법에 대한 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특허를 받았었던 뭐 그런 업무 경험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BM 특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 BM 특허가 꼭 뭐 전기전자 분야의 전공자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크게 이제 전기전자 분야의 지식이 많이 있지 않아도 뭐
서비스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컴퓨터 구현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. 실은 이제 기본적 이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BM 서비스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다 아주 간단한 장치들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죠. 기본적으로 뭐 서비스 제공 서버가 있고, 그리고 사용자 단말기가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. 물론 여러 관계인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BM이라고 한다면은 그 서버가 여러 개가 있겠죠. 뭐 핀테크다 그러면 은행 측 서버가 있겠고, 또는 뭐 카드사 서버가 있겠고, 이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서버가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서버와 단말기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서버에서의 플로우, 그리고 서버 내부에서의 판단, 뭐 이런 간단한 것들만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업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강의 주제는 크게 이렇게 7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뭐 청구항 작성 시 어떻게 이제 주의를 해야 하는가, 그리고 이제 심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,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청구항의 카테고리나 도면 구성, 발명의 설명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.